네, 특징주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조선주 관련된 이슈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지만, 이제 하나오션 관련된 개별 이슈가 나왔죠. 산업은행의 블록데일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수급에 압박을 줄 수밖에는 없어요. 특히 블록딜이 나올 때 그 나오는 주가 위치도 중요한데요.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은 위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의 블록딜은 고점 매도에 대한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폭이 조금 컸어요. 이따가 블록딜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 전에 일단 최근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실적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대로 이제 괜찮은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선주는 지금 실적이 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분기 매출은 3조 1431억, 영업이익 2586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이상, 영업이익은 무려 388%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상선이 2.5조, 특수선 3천억, 해양이 2,300억 정도입니다. 부문별로 봐도 이제 골고루 수주가 증가한 모습이고요. 특히 저가 컨테이너선의 비중 축소, 그리고 수익성 높은 LNG 운반선의 매출 확대가 실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요거는 이제 비단 하나오션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대형 조선사에 모두 다 공통된 내용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저가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일반 상선은 어느 나라가 가져가고 있어요? 네, 중국이 대부분의 물량을 거의 다 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에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건조 비용이나 인력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차이가 나죠.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기술력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컨테이너선은 말 그대로 이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고, 벌크선은 그것조차도 필요 없죠. 석탄이나 광물을 그냥 널찍한 판자에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은 더 이상 그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특수선, 뭐 FPSO도 마찬가지고, 뭐 유조선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많은 고부가치 선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이 이제 중국을 따돌리고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주 물량으로 보면 이제 중국에 뒤질 때도 있는데, 고부가 선박으로 보면 한국이 사실상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LNG선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비중 상승, 그리고 2021년부터 시작된 수주 증가 효과가 실적에 반영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LNG선 매출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로 상선 부분은 전사 매출의 80%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한 호실적이 확인이 됐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 또한 계속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제 미국과의 그 협업, 군함 부분에 대한 협업 기대감도 구체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면서 주가의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런 주가에 이제 찬물을 끼얹은 이슈는 요거죠. 사는이 지분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오션의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아킬레스 건이었다라고도 보시면 돼요. 사는이 하나오션의 지분을 무려 19% 정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분 매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왕이면은 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기 위해서 주가가 높을 때 매각하는 게 좋아요, 낮을 때 매각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주가가 높을 때 매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사는은 계속해서 기회를 봤을 거예요. 어떤 기회? 네, 주식을 매각할 기회, 말 그대로 지분을 매각할 기회. 그래서 지분 매각의 적기다 라고 해서 이제 오버행 이슈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산업은행은 전날 하나오션 지분 일부를 블록딜, 시간 외 대량 매매 형태로 매각하기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했다. 그럼 이제 지분을 장중에 그냥 매도하면 되지, 왜 한 번에 그 블록딜을 묶어서 하냐? 네, 장중에 지분을 던지면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물량은 그 장중에 매매하지 않고
장 외, 시간 외에 약속된 가격과 약속된 수량을 약속된 시간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딜이라고 이제 하고요. 산업이 무려 19.5%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 중에 4.3%가 수요 예측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일부를 먼저 매각하고 장기적으로 나머지 지분도 전량 매각할 방침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지만 매각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19.5에서 4.3을 빼면 15%나 남습니다. 근데 그 15%도 어쨌든 매도를 해야 될 물량인데 일단 매도를 시작하는 가격이 현재 가격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사느니 매각해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번에 4.4%의 지분이 그 매각이 되고요. 추가적인 매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딜 이슈는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불확실성까지 같이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현재 주가가 고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는 없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매각을 하는 거니까요. 자, 펀더멘털이 아닌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다. 기업 가치와 장기 추세의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주의 차익 실현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주의 영상을 올릴 때 좋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은 다소 무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산은의 이런 블록딜 매각이 조선주의 차익 실현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매각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판단을 해서 매각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번에 4.4%를 정리를 해도 약 15%의 물량을 추가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버행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 구조가 그 약간 공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하나오션의 주요 주주는 하나그룹주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 두 기업만 합쳐서 40%가 넘으니까 최대 주주지만 여기 10% 이상 주주의 한국산업은행이 보유 지분을 무려 20% 가까이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 주식 수만 해도 5,970만 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굉장히 큰 지분이죠. 4.3%를 판다고 해도 그 물량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블록딜을 진행을 할 때는 일단 블록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할인율도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할인율로 매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5에서 10% 정도까지는 할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블록딜 할인율만큼은 밀리니까 현재 10% 이상 이제 밀렸잖아요. 그래서 블록딜 할인 이상을 밀렸는데 아마 10% 이상으로 블록딜 할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봐야겠지만 근데 오버행 이슈가 이번에 4.3%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15%의 지분도 매각을 추진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하나오션의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의 주가가 당분간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건 하나오션 개별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는 뭐 오늘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오션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어서 이 종목의 수급 이탈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조선주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조선주가 이제 약간 그 수급적인 부담을 느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비중을 일단 조금 줄이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하나오션 보시면 블록딜 이슈로 하락했는데 12%는 그 블록딜 이슈 치고는 좀 많이 빠진 거예요. 원래 보통 블록딜 이슈가 있을 때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이 12%나 빠졌다는 것은 추가적인 블록딜에 대한 리스크까지 같이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지라인이 21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에 있어서 74,000원에서 76,000원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추세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74,000원에서 76,000원 사이. 근데 요 정도를 지키는지를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해당 이슈는 하나오션에 한정된 얘기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다른 조선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요번 블록딜 이슈가 조선주의 차익 실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조선주가 지금부터 막 내리꽂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미국 관련된 이슈도 당연히 남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전보다는 탄력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블록딜 이슈는 이번에 해소가 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사는이 나머지 15%의 지분을 매각할 타이밍을 또 볼 것이고, 지금 이제 1차 매각을 했다는 것은 현재 가격이면 2차든 3차든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록딜 이슈가 하나오션을 계속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점은 염두하고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